전 국민이 공분했던 N번방 사건 이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약 1년 뒤면 끝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가올 때마다 공소시효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과연 공소시효는 어떤 제도일까요? 1분 공감이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란 범죄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만료일까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먼저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증거들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사건을 외면하고 과거 사건에만 주력할 수 없는 수사의 효율성 문제, 그 밖에 피고인의 갱생, 사회적 관심의 약화 등도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1999년 5월 대구에 살던 6살 김태환 군이 황산 테러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시간은 흘렀고 태환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반인륜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죠. 그 결과 태환이법이 시행되며 2015년부터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공소시효를 연장해도 흉악범죄 미제 사건의 해결 가능성이 커진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주장과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해도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건 가혹하다는 주장 등이 있었죠.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집단살해죄 등은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그리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도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악질적인 범죄였죠. 국민청원 게시판에 역대 최다인 560만 명이 국민청원에 참여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N번방, 박사방 사건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16세 미만으로 상향,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구매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